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인데 민주당이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을 냈죠.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겪은 고난을 가감없이 담았다. 이렇게 책을 소개했는데요. 네. 진중권 전 교수, 이 책 때문에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에게 아부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또 민심과 당심 괴리가 커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권리당원 가운데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쓴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는데요. 네. 이 비판 빠지지 않았습니다. 때 국민의힘에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과 국민의 박원순, 보건의전, 서울, 부산, 시장까지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풀집회당 이번 정권이 제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변화해야 된다. 민심을 듣고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심하게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좀. 바로 내로남불인데요. 예. 다음 주 취임 한 달을 맞은 송영길 대표, 당초 대국민 보고를 통해 조국 사태 등을 공식 사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는데요. 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판과 함께 강성 지지자들 반발로 인해 고심 중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송영길 대표가요. 네. 지금 부동산 세제도 사실 저희도 이제 당선되자마자 인터뷰했을 때 네. 보완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녹록치 않죠. 맞습니다. 예.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엔 종부세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다음 달 초 부동산 문제와 내로남불 사태 등을 매듭짓고 예. 대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6월 1일이 뭐 재산세나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데 아무런 결론을 못 내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몸 푸는 오세훈.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정면 충돌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 추진에 나섰는데요. 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가구에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입니다. 먼저 견제구를 던진 건 이 지사입니다. 네. 이 지사, 안심소득은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오 시장을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 소득을 두고 네.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네. 맞받아치는 등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다 소득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자 이런 거고 오 시장은 소득 제한이 있다 이런 차이 정도인데 마치 뭐 대선 공약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오 시장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대선은 분명히 서울과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파동이 들어나온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심소득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선거에 나설 때, 시장 선거 나설 때는 대권은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최근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요. 그렇죠. 민주당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오 시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분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제3의 후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오 시장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10개월 뒤 상황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